안녕하세요. 저는 1인 출판사 문장과 숲의 대표이자 독립출판 작가 진경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홍대에서 책방 여유물질이라는 독립서점을 운영을 했고요.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현재는 이제 전업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낸 책은 그 무중력의 문장들이라고 2022년도에 에세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쓸쓸하고 촌스러운이라는 에도 시집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인들이라는 에세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사람이라는 미니 단상집을 냈습니다. 저는 독립 출판을 사실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그 책방 자체가 책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방이 아니고 이제 사진 스튜디오였습니다. 사진 스튜디오가 책방으로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독립 출판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중학교 때부터 소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간단하게나마 소설을 썼었고, 그리고 사진하기 이전에 사실은 영화를 했습니다. 영화를 하면서 시나리오도 썼었고, 그렇게 해서 글하고는 좀 계속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무중력의 문장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책은 제가 사진을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가 너무 절절하게 담겨 있어서 저한테는 좀 애착이 많은 책이고요. 그 속에는 제가 글을 쓸 때 고민들하고, 그리고 사진을 그만두고 이제 글 쓰는 일로 전향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내가 잘한 선택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좀 많이 가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돈을 포기하고 글을 쓰자. 그래서 전업 작가로 이제 해야겠다 하고 딱 이제 했는데 다시 사진을 하게 됐어요. 왜? 돈이 없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카메라를 잡게 되고 그러다 그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중력을 내고서 한 1년 동안은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되는 생활을 했어서 그 책을 낸 거에 대한 모순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전업작가 하겠다고 이걸 냈는데 지금 나 다시 사진을 찍고 있고 좀 그런 고민의 시간도 이제 거쳤던 것 같아요. 전업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무중력을 쓰고 그 다음 같은 해에 쓸쓸하고 촌스러운이라는 에도 시집을 냈는데요. 그 해에 7월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 시간을 거치면서 생기는 의문이 내가 과연 내 이름을 숨기고 다른 작가명들을 계속 갖고 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뭔가 상실을 경험한 후에 저의 자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주신 이름이니까 이제 이 이름으로 좀 더 착실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 본명인 진경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었거든요. 지지에서 하루카에서 진경이라는 본명으로 바뀌었는데 지지라는 이름은 제가 사진에 대한 그 작가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사진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지라는 이름을 써왔고 거의 한 17년, 18년 동안 지지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하면서 이제 책방도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지 사장님 그 이름이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이제 하루카라는 이름은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데려다주는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 이름이 이제 하루카 열차라고 아드키 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글도 언젠가는 아드키 먼 그런 담담한 좀 아련하게 남는 글로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하루카로 지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진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초에 타인들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제가 사진을 정말 진짜로
두고 낸 책이고, 언젠가는 나도 나를 거쳐간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고, 그게 이제 타인들을 낼 수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사진하는 동안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기까지 왜 나는 타인들을 계속 힘들어했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힘들어할 것인가, 아니면은 상생해서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 그리고 과거의 회상,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거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타인들의 본문 속에 유리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당시에 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강인해 보였지만 뒤돌아서면 항상 늘 깨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현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디렉팅을 해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던 하나도 터치 안 하시고, 그럴 정도로 저를 믿고 이제 따라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앞에서는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도 많구나. 저한테 되게 잘 해주셨지만 단 하나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되게 좀 크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일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구나. 내가 정을 많이 준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제 없구나.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제 마음이 조금 더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좀 많이 뒤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인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타인들은 정말 솔직한 얘기들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책이고요. 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화를 담은 책을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렇게 낼 수 있어서 너무 후련하고 속 시원한 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솔직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식 없이 뭔가 꾸미려고 하지 않은 그런 날것의 사람. 최근에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이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좀 짧은 단상집인데요. 원래 이거는 제가 무중력의 문장들 개정판으로 준비를 했던 글들이에요. 좀 두껍게 해서 거기에 더할 더 좋은 글들을 넣자 해서 준비를 했던 책인데, 퍼블리셔스 이제 가게 되면서부터 뭐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빌려 쓰는 사람을 엮었고요. 제목은 원래 그게 제목이 아니었고 책 속에 들어가는 글에 대한 제목이었는데, 저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 마루밋 아리에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 10년 전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소인이 나옵니다. 그 소인이 자기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이라고, 빌려 쓰는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되게 약간의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맞다. 우리들은 하나도 태어날 때부터 내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구나. 제가 글을 쓸 때도 저는 사물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사물에서 또 어떤 영감을 얻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영감을 얻고, 저의 과거 속에서 또 어떤 영감을 얻고, 그 모든 게 다 빌려서 갖고 오는 기록들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빌려 쓰는 사람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하고 글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물론 같아요. 같은 예술선상에 있고, 그리고 사진도 어찌됐든 뭔가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글도 이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조금 차이를 두자면 사진은 피사체의 의미를 더 두고요. 그리고 그 피사체의 의미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글은 작가의 내면의 메시지를 좀 더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하거나 북토크를 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세요? 어떨 때 글이 잘 써지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매일 기록을 해요. 화장실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카페를 갈 때나
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뭔가 괜찮은 문장 혹은 단어가 딱 보이면 일단 무조건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거기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자다가 깨서 갑자기 쓴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나중에 글을 쓸 때 조금 소스가 될 만한 그런 조미료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항상 모아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힘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완벽히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됐고 1인 출판사도 지금 막 냈습니다. 제가 1인 출판사를 한 몇 년 전부터 내야지 했는데 지금 낸 거는 제가 제 글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내자 그렇게 해서 다짐을 하고 이제 낸 건데 그렇게 어떤 하나의 의미가 또 생기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쓰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무중력의 문장들 개정판을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담담하게 해서 조금 더 두껍게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어디에서 소재를 얻어오세요? 라고 하는데 소재는 항상 매일매일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생활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소재가 고갈된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 소재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나의 이야기로 이제 풀어낼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뭐 큰 거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뭐 재밌게 여기저기서 소재를 빌려서 쓰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서 고민은 항상 따라오는데요.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화려한 언변을 늘어 놓으시는 건 아닌데 그 속에 숨은 메시지들이 이제 와닿으면서 거기서 받는 신선한 충격? 나는 왜 이런 문장을 쓰질 못하지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데 그래서 몇 번을 고치고 하는데 결국 돌아가는 거는 저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중력 때부터 지금 빌려 쓰는 사람까지 제 책을 쭉 보면은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쓰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항상 글쓰기에 대한 고민은 늘 생깁니다.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어렵지 사실은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각을 잡고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써야지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 써요. 저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생각날 때마다 막 그냥 문장, 단어 이런 거를만 올려놓거든요. 그렇게라도 이제 습관이 되시다 보면은 그것들이 언젠가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쓰기 너무 힘드시면 그 글쓰기 모임도 많거든요. 같이 쓰는 힘이 있고 같이 모여서 책을 읽는 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혼자서도 충분히 글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일기 쓰듯이 연습? 간단하게 써도 그것도 다 글의 맥락이니까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